다음으로 이야기할 거는 항암 준비물까지는 아니지만 항암을 접하게 되면은 이제 저희가 처방받게 되는 약들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. 우선 항암을 하게 되면 부작용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요. 근데 그 와중에도 제일 이제 흔하게 나타나는 게 설사, 변비, 구역감이죠. 탈모도 물론 있고요. 근데 이제 약을 어떤 걸 처방해 주시냐면 먼저 설사약입니다. 설사를 하게 되면은 이 약을 이제 먹고 완화를 시키라고 합니다. 그리고 반대로 변비가 걸릴 수도 있어요. 마그네슘인데 마그네슘을 이제 처방해 주셔가지고 변비가 걸렸을 때는 이거를 변비가 멈출 때까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뚫려서 화장실을 갈 수 있으면 멈추라고 하시는데 그 전까지는 이거를 또 먹으라고 합니다. 그리고 다음으로는 구토 방지제죠. 항암을 하면은 원래 구역감이나 토하는 경우가 정말 많잖아요. 저 같은 경우에는 맥페란정을 이제 처방을 받았고 이게 사실 그렇게 세진 않아요. 뭐 효과가 있는 편인데 저는 이제 이 약을 좀 약하다고 생각했을 때는 다른 구토 방지제 좀 더 센 거를 처방받고 싶다. 저는 토하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든 약을 의존해서라도 토를 하기 싫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센 약을 처방을 받았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원래 암 환자들은 이제 국가에서 제공해주는 혜택을 받아가지고 굉장히 저렴하게 이제 결제를 하게 되는데 진료비 같은 거나 치료비 같은 게 이제 5%만 내는 경우도 많은데 이런 좀 추가적인 약을 처방받을 때는 비급여로 돼가지고 비싸게 처방받는 경우도 많아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필요했기 때문에 따로 처방을 받았습니다. 그리고 효과는 좀 좋았던 것 같아요. 이거는 이제 나중에 방사선 할 때도 그런 약들은 좀 더 상세히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. 그리고 굉장히 중요했던 거, 저한테 제일 중요했던 거를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. 자, 이겁니다. 산쿠소 패치라고 해요. 산쿠소 패치가 뭐냐? 이게 이런 파스처럼 붙이는 건데 이 팔 쪽에다가 붙이게 돼요. 이 붙이고 나서 일주일을 있어야 되는데 그동안 이제 저희가 샤워도 하고 하면 떨어지잖아요. 근데 이거는 처방받는데도 불구하고 5만 원이나 들어요. 비용이 굉장히 비싸죠.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샤워하다가 하루 만에 떨어지면 좀 억울하겠죠.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방수 패치 같은 것도 같이 샀어요. 이거를 이제 상쿠소 패치를 붙이고 나서 방수 패치로 위에 덧붙여주면은 샤워를 이제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거는 혼자 붙이기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보호자분께 좀 부탁을 드리면은 원활하게 좀 깔끔히 붙일 수 있을 겁니다. 이게 생각보다 파스 붙이는 것보다 훨씬 어려워요. 좀 섬세함이 필요하기 때문에 잘못 붙이면 막 낑기고 그렇게 돼요. 그렇기 때문에 얘는 좀 집중해서 이제 잘 붙여야 되고, 그리고 얘 팁을 하나 드리자면 항암하기 24시간 전에 꼭 붙여야 됩니다. 물론 뭐 12시간 전에 붙이면 큰일 나냐 그런 건 아니고요. 24시간 전에 붙여야 효과를 제일 크게 볼 수 있고, 까먹었다가 직전에 생각났다라고 해도 붙이는 게 그래도 안 붙이는 것보다 훨씬 효과가 좋을 겁니다.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추천을 드리고요. 저는 상쿠소 패치를 매번 의존했어요. 항암 하루 전에 꼭 붙이고 한 일주일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5, 6일까지는 무조건 붙였던 것 같습니다. 얘가 근데 다 좋은데 항암할 때 이제 구토 부작용을 정말 줄여주는데 하나 큰 단점이 있어요. 변비입니다. 이거를 붙이게 되면은 정말 기가 막히게 갑자기 화장실을 못 가는 상황이 생기기도 해요. 처음에는 안 그러는데 뒤로 갈수록 이제 더 변비가 심해지거든요.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상쿠소 패치까지 붙이면 상쿠소 패치도 변비를 더 강화시키기 때문에 변비가 너무 심하신 분들은 좀 잘 생각을 하셔서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구토를 너무 싫어했기 때문에 이걸 붙였습니다. 그리고 효과를 굉장히 많이 봤고요. 이 정도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, 제가 오늘 설명드린 것들은 제 개인적인 좀 효과랑 의견들이기 때문에 꼭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. 여러분들께 또 안 맞는 성분이 있을 수도 있고, 물론 저는 되게 잘 맞았고 화해해서 성분도 다 확인을 했으나 예외라는 거 있잖아요. 똑같은 것을 먹어도 누구는 아프고 누구는 안 아프고 이럴 수도 있고, 누구는 맛있고 맛없을 수 있다시, 이건 개인차가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기도 하고요. 사실 암 환자분들께 함부로 추천하는 것도 좀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경험이랑 이런 데이터들을 분석해가지고 저는 말씀드린 거지 이게 정답은 아닙니다. 그렇기 때문에 추천은 드리되 뭐 항암 전에라도 아니면 미리 좀 써보시고 괜찮다 싶으면은 항암 이후에도 좀 써보셔도 될 것 같고, 아니다 나는 그래도 조금 예민하니까 항암에서 좀 정말 특화된 제품만 쓰겠다 하면은 그런 제품을 구입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. 제가 개별 제품 하나하나 집중하다 보니까 빼먹은 게 2가지 있습니다. 어떻게 보면 항암하면은 제일 쉽게 떠오르고 제일 흔한 거죠. 탈모 얘기를 그렇게 많이 했었는데 탈모에 관련된 준비물도 있겠죠. 모자나 가발입니다.
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발을 많이 맞추시는 것 같고요. 젊으신 분들도 되게 이쁘게 잘 어울리게 맞추시더라고요. 저희가 말한 그 웃긴 막 이렇게 벌치게 나오는 그런 가발 같은 게 아니라 또 암 환자는 할인을 해주는 그런 가발 업체들도 많이 있으니까 잘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모자. 모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남자 같은 경우에는 크게 상관이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. 그냥 삭발해 버리거나 아니면 그냥 모자 써서 괜찮은 경우들이 많은데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모자로는 좀 장발이기도 하고 아예 그냥 삭발하고 가발에 쓰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. 제가 이제 비인두암에 관련된 거로 좀 초점을 맞춰드리면 일반적인 항암과는 달리 저희는 젬시타민이랑 그 시스플라틴이라는 항암제를 맞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. 그 경우에는 머리가 100% 빠지진 않아요. 한 30-40% 정도 남아있는 경우도 있고 뭐 많이 남는 경우에 50%까지도 남아있는 경우도 있다고요. 저 같은 경우에도 삭발을 준비를 하고 모자도 엄청 준비를 했었는데 그 항암 맞는 당일날 선생님이랑 상담을 하다 보니까 왜 이걸 다 사셨어요? 저희는 그렇게 빠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뭐 머리만 잘 이발을 하면은 괜찮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결국 뒷머리가 이제 많이 빠지긴 하지만 그거는 이제 방사선 때문에 많이 빠지는 거고요. 항암 때문에 빠지는 거는 어느 정도 뭐 감당할 수 있는 수준까지만 빠졌던 것 같아요. 물론 충격이 크고 되게 하얗게 보일 정도로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삭발할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서 저는 이제 뭐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미리 삭발을 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빠지고 스트레스 받다 보니까 그냥 밀고 가발을 하시는 경우가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잘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한 가지입니다. 그 항암을 맞다 보면은 그 부작용으로 이렇게 좀 피부 발진 같은 거나 두드러기가 나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좀 아까 심하게 났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그때 이제 더모타손이라는 이 약을 처방받았는데 이걸 바르고 나니까 정말 많이 가라앉기도 했고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혹시라도 뭐 잘 상담을 하면은 처방을 맞춰서 주실 건데 뭐 이 더모타손이라는 것도 저는 효과를 많이 봤기 때문에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. 이거는 의사 선생님이랑 이야기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은 물리적인 준비물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요. 이어서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. 저는 어떻게 보면 이 물리적인 준비물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. 멘탈적인 준비물입니다. 뭐 그 말장난 아니냐 그럴 수 있는데 제 얘기를 듣고 나면은 크게 공감하실 수도 있고 들을 때는 뭐 그럴 수 있겠다 정도인데 나중에 진짜 항암을 받을 때는 다시 이 영상을 보게 되면서 진짜 공감이 된다 이럴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장담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저로서는 이 물리적인 준비물 이상으로 중요한 멘탈 관리편을 따로 찍어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예정입니다. 그때 다시 뵙겠습니다.